저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바라고 합니다. 10대 시절 비행기 승무원이 되겠다던 꿈을 안고 살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달렸던 20대가 바로 엊그제 같네요. 하지만 지금 눈을 떠 거울 앞에 서보니 50대에 나이 들어버린 제가 서 있고요. 정말 세월이라는 게 너무나 빠르고 무심한 듯 지나갔습니다. 저는 24살에 이 회사에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근무라는 명예훈장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원들 앞에서 명예훈장을 받으며 소감을 말하면서 다들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들었는데요. 바쁜 일상에 지쳐서 앞만 보고 달렸던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기내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선언을 했죠. 이 소리에 수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계시던 사장님께서도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다시 한번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다시 비행기 기내 승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24살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7년간 기내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승무원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면 그 나라에 오래 체류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많이 둘러보기도 하고요. 가까운 나라로의 비행이 있으면 시간을 짧지만 그래도 자주 오니까 그 나라의 다양한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일하면서 해외여행을 맛볼 수 있는 그 직업 말이죠. 첫 장거리 비행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었던 기억도 남아있고요. 첫 장거리 비행이니만큼 아직까지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지금과는 참 많이 다른 곳이죠.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승무원으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대가 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점점 승무원이라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근무 스케줄, 그리고 아이를 낳느라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하면서 코피를 쏟는 일도 잦아졌고요. 처녀 때는 굉장히 좋았고 즐겼던 이 일이 어느새 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지하게 퇴사도 고려했고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에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몸을 챙기고 아이를 잘 돌보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할 정도로 저에게는 힘들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상사에게 말씀을 드렸고, 당시 저를 예쁘게 잘 봐주시던 지상 사무장님께서 몸이 힘들고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지상직으로 변경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다며 퇴사를 만류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대신에 지상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퇴사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는 기내 승무원이라는 타이틀은 없어졌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항 내 지상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머지않아서 본사 사무실로 부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본사 사무실에서는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본사에서의 일은 치열했고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시절 밤을 새가며 근무했던 것과 몇 시간씩 서서 근무해야 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사무실 업무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되었어요. 물론 업무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았지만 최소한 저를 성희롱하는 승객이나 저를 무시하는 승객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오히려 사무실 근무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던지 열심히 했던 성격은 그대로였고 때문에 여기 사무실에서도 나름대로 승진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순항하면 이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온 탓일까요? 지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승진을 더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행복해지거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거나 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했던 지상직 사무실 근무,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성격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 저는 원래 승진에 대한 욕심이나 누군가의 상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승진의 늪에 빠졌다고 해야 하나요? 한번 승진을 하니 주변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기대값이 커지고 저는 거기에 응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누구보다도 여기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 때쯤 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죠. 저는 제 스스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사와 오랜 시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고, 상담사도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기내 승무원을 하고 싶어서였고,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결혼과 출산 때문에 그 시기에 지옥같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 첫 장거리 비행의 도착지였던 한국에서의 추억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다시 기내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사회는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회 아니겠나요? 머지않아 임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사무실의 부장이 다시 기내 승무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과연 용납이 될까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된다고 해도 까마득한 후배들은 저를 정상적으로 생각해 줄지도 모르고요. 아마 비정상적인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던 중에 30년 근속이라는 멋진 기념일이 다가왔고 제 동기들 중에 딱 저 혼자만 남았더군요. 30년 근속은 흔치 않은 일이라서 모든 임직원들이 강당에 모여서 저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주는 자리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훈장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데 원래는 간단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내려올 생각이었지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게 제 생각이 필터링되지 않고 그냥 바로 입 밖으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승무원이 돼서 한국에 갔었던 그 기억들부터 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기내 승무원 출신이 본사 사무실의 부장까지 갔다는 것에 야망 있는 기내 승무원 후배들 중에 저를 존경하는 후배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 말에 잘 경청해 주었죠.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후배들이라면 내가 믿어봐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감의 말미에 다시 기내 승무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강당은 술렁였고 앞에 계신 임원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가만히 눈을 감으며 생각하시더니 결국에 정말 원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짚고 복귀를 응원한다는 말을 남기자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간단한 교육, 건강검진을 받고 다시 승무원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배려해서 첫 비행으로 장거리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기내 승무원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비행 전 회의 시간에 수많은 후배들은 케이크를 들고 초를 켜며 저의 복귀를 축하해 주었고 저보다 한참 후배인 기내 사무장도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것을 축하한다는 말도 건네왔습니다. 걱정과 달리 저를 또라이로 보지 않고 낭만 있는 선배 정도로 생각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20년도 더 되었지만 나름대로 능숙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내 서비스 관련 교육 내용이 추가될 때나 새로운 방침이 내려올 때에도 제가 서류 작업을 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다를 했었고 현장 교육도 자주 나가봐서 그런지 어려움이 없었고 때문에 다행히도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내려가고 난 뒤 인천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 개항했다고 하는데 다른 승무원들은 익숙하겠지만 저는 이곳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내부 업무가 끝나고 인천공항에 복도를 걸어가며 자꾸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제가 봤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되었고 공항 내부는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명성 따위야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넘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항공사에 종사하는 특성상 사진으로도 많이 봐왔고 객관적인 지표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죠. 그때마다 내가 알던 한국과 요즘의 한국은 많이 다르다고도 생각했어요.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느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주는 영감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의미 있던 첫 비행지였던 한국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물론 저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줄었고 아름다움도 사라졌지만 한국은 더 탱탱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와 한국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과 같다는 철학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외국인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던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받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여유 있었으며 저를 신기하게 대하지도 않았고요. 프로페셔널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일반 승객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출국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9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승무원들은 10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출국장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승무원 후배들도 한국에 올 때면 너무 쾌적하다며 칭찬을 이어나갔고요. 금발의 파란 눈 프랑스 승무원들이 김포공항에 오면 저희를 더 구경하고 싶어서 느릿느릿 일 처리하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지정된 숙소로 이동했고 그곳은 공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끄럽고 지저분했던 한국 숙소는 없어지고 깔끔하고 청결한 숙소의 모습 또한 한국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저에게 후배들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했고 후배들을 따라서 서울로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발전한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 순간 매거리마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20년도 더 된 서울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말이죠. 하지만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세련된 도시 풍경과 그리고 엄청나게 세련되어진 한국인들로 거리는 넘쳐났으니까요. 솔직한 말로 제가 마지막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그저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아빠 옷을 입은 것처럼 입고 다녔고 솔직히 세련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깔끔하게 입고 나온 제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오히려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패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저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희 승무원들이 몰려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더군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던 94년도에는 길을 걷던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는 한국인들도 있었다면 믿으시겠나요?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눈이 부시게 발전해서 프랑스 승무원들도 한국에 가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압구정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이곳에 가장 한국에서 번화한 거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몇 배는 높아진 건물들 그리고 잘 정비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한국에 어디를 가든지 이곳 압구정역만큼 정말 발전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기를 벗어나거나 다른 곳에 가서 볼거리를 찾을 때면 음침하고 별 볼 일 없는 길거리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어디를 가든지 빼곡히 가득 찬 건물들과 밤에도 꺼지지 않는 가로등, 그리고 사람들로 넘쳐나서 음침한 골목길은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옛날에 한국에서 무서웠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밤늦게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어떤 남자가 뾰족한 물건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서 뭘 훔쳐가는 걸 봤는데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만큼 예전에 제가 왔던 한국은 차량 터리범도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골목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도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제는 차량 터리범은 없어지다시피 했대요. 사실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배워야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처럼 신기한 외국을 구경하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 나라를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하며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왔죠. 귀국 후 공항에는 사무실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 기내 승무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배려로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뜻깊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제가 승무원 자격이 아니라 관광객 자격으로 한국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와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서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고 올 생각이에요. 그리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